안녕하세요. 기작가입니다. 우선 기다려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만큼 떨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메이크 1탄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동두천 주인 없는 무덤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여름,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 정씨는 단편 영화와 저예산 영화를 연출하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한 그녀였지만 연출에 대한 열정은 결국 그녀를 고생길이 훤한 영화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한낮, 동두천에서 촬영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오락가락 쏟아붓는 소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오전 촬영을 앞둔 그녀는 차를 몰고 동두천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비 예보는 없었고 점점 맑아오는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촬영 준비로 분주했고 그녀도 연출 콘티를 확인하며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 장소는 동두천 미군부대 뒷산에 있는 아주 오래된 무덤 앞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연출 모니터가 켜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레디, 액션. 촬영은 정신없이 진행되었고 비 때문에 밀려버린 촬영을 소화하려면 마음 놓고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무덤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소품으로 쓰던 물건들은 무덤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었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촬영이 끝나면 무덤 주변을 청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조명 장비를 치우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무덤 앞에 세워진 초라한 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진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아래 몸을 숨긴 그들은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그저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고 현장 경험이 많았던 촬영 감독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누가 촬영 끝나면 막걸리 하나 사와서 무덤에 뿌려라. 에이씨, 이래서 무덤은 함부로 촬영하는 게 아닌데. 비는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촬영 내내 말이 없던 조명기사가 무덤 뒤쪽에 있는 굵은 나무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덤에 있던 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진 바로 그 스텝이었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가 언제부터 저기 계셨지? 카메라 앵글에 잡힐 것 같은데. 천막에서 비를 피하던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나무 기둥으로 향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저기 기둥 뒤에서 얼굴만 내밀고 계시잖아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명 기사가 가리키는 나무 기둥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붓는 숲속, 버려진 무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1시간이 지나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뜨자 그녀는 못다한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동시녹음이 돌기 시작했고 배우는 무덤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드폰으로 배우의 대사를 듣고 있는 그녀의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컷.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촬영이었지만 컷을 외치며 일어선 그녀에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배우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가 겹쳤는데. 동시 녹음 기사는 헤드폰을 벗으며 의아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동시 녹음 기사가 못 들은 소리를 그녀만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녹음된 소리를 확인해봤지만 배우 목소리 말고는 다른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다시 갈게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며 다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다시 시작한 그때, 너희들 누구야? 여기는 왜 왔어? 또다시 그녀의 헤드폰에 이상한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컷. 방금 이 소리 아무도 못 들었어요? 스태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연기를 하던 배우조차 다른 여자의 목소리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헤드폰을 바꿔도 이상한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끄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가. 그렇게 기묘한 일은 계속 벌어졌고 그들은 동두천에 미리 예약해둔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촬영까지 마치고 촬영 데이터를 백업하던 그녀는 무덤에서 찍었던 영상이 지워지고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지워졌지? 조감도까지 달려와서 확인해봤지만 무덤에서 찍은 영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울 리도 없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촬영 데이터는 목숨만큼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촬영 감독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무덤 촬영할 때 메모리 카드 교체하셨어요? 메모리 카드? 교체 안 했는데? 무덤에서 찍은 영상만 지워져서요. 거봐, 내가 거기 이상하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은 그녀는 조감독과 함께 무덤에 있는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메모리 카드가 떨어져 있을까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2시. 어두컴컴한 길목에 차를 세운 그들은 무덤을 향해 숲길을 올라갔습니다. 불빛을 비춰가며 그들이 지났던 길을 찾아봤지만 메모리 카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무덤 앞에 도착한 그때 숙소에서 사운드를 백업하고 있던 녹음기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독님, 아까 무덤 촬영할 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죠? 네, 근데 왜요? 전화기 너머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녹음기사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에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잡음이 심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너희들 누구야? 여기는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앰비언트 사운드가 뭐냐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배경음 같은 거예요. 그 소리는 공간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보통 녹음기사님들이 혼자 남아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녹음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은 녹음기사님도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혼자 남아서 무덤가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녹음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 목소리를 못 들었지만 작업실로 돌아가서 사운드 작업을 하다 들은 거죠. 아무튼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주 오래되고 초라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와서 무덤을 확인해보니 스태프들이 밟아버린 풀과 비석에 튀어있는 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비석에 튀어있는 흙을 손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기 감독님, 조감독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무덤 뒤 굵은 나무 기둥 뒤에 주름이 성성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비석을 닦고 있던 그녀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스듬한 경사길을 젊은 사람처럼 거침없이 내려왔습니다. 썩을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할머니는 마치 무덤의 주인인 것처럼 그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송장 치르기 싫으면 당장 내려가.
조감독은 당황하며 서둘러 그녀를 산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서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메모리 카드를 찾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날이 밝는 대로 무덤신을 재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독으로 방을 배정받은 그녀는 2층 복도 끝방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된 하루에 지쳐서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니 정신이 좀 드는 것도 같았습니다. 샴푸 거품 때문에 눈을 감고 머리를 감고 있던 그때 그녀만 혼자 쓰는 모텔 방문을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품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하고 그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켜지도 않았던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TV가 왜 켜져 있지? 난 안 틀었는데. 그녀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다시 모텔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스태프 중에 한 명이려니 생각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음산한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눕자마자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모텔방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아주 촌스럽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얇은 치마와 블라우스는 마치 70년대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여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갈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던 그때 방을 어슬렁거리던 여자가 멈추더니 그녀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에게서는 흙냄새가 진동했고 깡마른 얼굴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악몽이면 제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현실처럼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이불을 천천히 끌어내리더니 흰자가 없는 새카만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는 왜 왔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모텔방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자 스태프들이 쓰고 있는 방으로 도망갔고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방에서 본 걸 말해봤자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모텔 야외 주차장에 모인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올라갔었던 촬영 감독과 스텝, 그리고 배우와 그녀까지 오른쪽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모두 똑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통증이 가장 심했던 사람은 비석에 발이 걸려 넘어졌던 조명기사였습니다. 모두가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고 도저히 촬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촬영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모두가 동두천 현장을 떠난 그곳에 그녀만 허무한 얼굴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저예산 독립영화라고는 해도 어떻게든 이 영화를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무덤이 있는 숲길로 향했습니다. 비석을 닦아놓고
혹시라도 버려진 쓰레기가 있으면 깨끗이 치울 생각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린 그녀는 천천히 무덤을 향해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던 그때 어젯밤에 무덤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그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절뚝거리는 그녀를 앉혀놓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아주 오래전에 동두천 기지촌에 살았던 할머니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화벌이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무덤에 묻힌 여자는 그 당시 만연했던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기지촌 여자로 험난한 삶을 살았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기지촌 여자들이 일가 친척 한 명 없는 여자의 무덤을 세워주었고 비서까지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무덤에 묻혀있는 그 여자가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고 했습니다. 간밤에 그녀의 모텔을 찾아왔던 다리를 절던 젊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무덤에 올랐던 스태프들을 모두 불러들였고 여자의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만 용서하고 보내주시게. 우리도 꿈 많던 젊은 시절에는 똑같았구먼. 그녀와 스태프들은 무덤에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두천에는 무덤 속의 여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처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스태프들이 동시에 겪은 통증은 거짓말처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모텔방으로 찾아와 다리를 절던 여자는 동두천 기지촌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한많은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너 누구야? 여기는 왜 왔어? 영화 현장에는 괴담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 곡성 보셨나요? 곡성의 로케이션은 전라도였지만 실내 촬영은 보통 경기도 세트장에서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배우 각도원 씨의 딸 역할을 맡은 효진 배우가 방바닥에 누워서 몸을 비틀며 빙의되는 씬이 있었어요. 세트장이니까 조명에 엄청 신경을 썼겠죠? 한참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명 불빛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효진 배우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더래요. 촬영을 멈추고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봤는데 세트장 천장에 매달린 조명기 하나가 혼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조명기들은 전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조명기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대요. 조명 기사도 그게 왜 혼자서 흔들리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세트장에 있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조명 타워로 올라갔대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스태프도 무서워서 한 손으로 카메라만 높이 치켜들고 세트장 천장을 향해서 카메라 셔터만 여러 장 눌렀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천장 어두운 구석에 사람 형체가 숨어 있었대요. 가만히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변에 몰려든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튜브 공포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오싹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기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